안녕하십니까, 건물병원입니다. 오늘은 건물에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구조가 이렇게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까만 선이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이 옹벽이고, 그 다음에 옥상 슬라브, 중간 슬라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방 중간에 있는 이런 벽체 기둥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이 지금 단열재입니다. 단열재가 이렇게 슬라브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외벽에도 이렇게 단열재가 붙어 있고, 외벽 밖에 이제 마감재가 대개의 경우에 벽돌로 되어 있죠. 치장 벽돌로 이렇게. 그러면은 단열재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고 밖에다 또 비닐을 단열재 밖에다가 비닐을 이제 씌워 놓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냉기가 최상층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천정을 그래서 좀 약간 더 높게 해서 해놔도 여기다가 해놔도 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발생을 하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중간 기둥에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중간 기둥에도 이렇게 이 냉기가 슬라브의 냉기가 그대로 이걸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방과 방 사이에 있는 그런 벽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필로티 구조가 많은데요. 여기가 필로티 주차장이라고 봤을 때 이 공간이 천정에다 이렇게 단열을 하고 그 다음에 기둥 있는 데는 못 하고 또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은 이 기둥을 타고 냉기가 이런 식으로 벽을 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바닥이나 이런 벽들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를 늘려주든지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보강을 해주든지 어찌됐든 간에 단열이 끊기지 않고 다 될 수 있도록 냉기가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여기다 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감싸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열을 해줘야만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구조적인 문제, 설계 단계부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아파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까만 선이 콘크리트 옹벽, 그 다음에 슬라브 이렇게 있고, 층간 슬라브 이렇게 있을 때에 이렇게 내단열을 이제 하게 마련이죠. 아파트는 대부분 다 이렇게 내단열을 하고, 그 다음에 층간에 여기다 얇게 10mm짜리 이런 거 아이소핑크 같은 것을 넣어서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냉기가 이 슬랍을 타고 들어온 것을 좀 막아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는 물론 이제 보일러를 깔면서 밑에 또 단열을 했죠. 그리고 또 옥상 바닥에다가 이렇게 단열재를 깔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일 때에 대개 이제 많이 하다가 발생하는 게 이렇게 얇게 되어 있는 이런 스티로폴 때문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아파트 중에 단열재가 천정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브면은 아래에다가 이제 해놨어요. 이때는 이제 젓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갓부분이 이렇게 연결만 잘 해놓으면은 이쪽 갓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가다가 벽을 만나면 뛰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이 주변에서 받치고 있는 기둥에서 이렇게 양쪽이 결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아예 설계 때부터 엉성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평면들을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이쪽이 측벽이라고 했을 때에 단열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단열을 하는데요. 이쪽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죠. 그러면 이제 안방이고 그러면은 이런 벽 이쪽이 되게 이제 취약합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여기다 보강을 이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안에가 단열재는 있는데 콘크리트가 밖에 있고 그 콘크리트가 그대로 안으로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단열재가 없이 그대로 냉기가 실내로 유입되면서 여기하고 여기 이런 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이 발코니의 문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가면은 이 발코니에 창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창을 다 해놓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 안에 단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데에 창고 같은 데 열어보면은 과관이에요. 아주 새카매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죠. 이렇게 조그마한 창고를 해결하려도 단열재를 이렇게 다 디귿자로 다 씌우고 천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창고로서의 가치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안방 앞에는 되게 이제 반창인데요. 반트는 아래는 옹벽이고 위에는 창이고 그러는데 그 옹벽이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단열재 대고 단열을 해주게 되죠. 단열재가 최초에 시공했을 때는 판과 판 사이가 이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런데 틈이 다 벌어져 있죠. 단열재가 예를 들어서 옆으로 폭이 보통 90cm입니다. 적어도 한 5mm 정도 이 정도는 보통 다 벌어져 있어요. 이게 급격히 단열 성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 사이로 대류가 일어나니까요. 공기가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 사이를 뭘로 채우기가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마감재가 돼 있고 치장벽돌이나 뭐가 돼 있고 비닐이 있고 단열재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옹벽이에요. 여기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일이 많죠. 이거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그 충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폼을 충진하는 방법이 여기다 가득 채워주는 걸로 그 사이도 메워주고 그 단열재와 단열재 수축한 그 사이를 메워주기도 하고 다음에 단열재를 두껍게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파트에 있어서 옹벽이 있고 그 다음에 단열재를 붙이는데 이 단열재를 붙일 때에 본드를 사용합니다. 석고 본드나 아니면 드라이비트 본드를 사용해서 단열재를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단열재와 옹벽 간의 사이가 5mm에서 10mm 정도 떨어져요. 그러면은 단열재가 수축하면서 벌어진 틈으로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고 다시 옹벽으로 들어갔던 공기가 이렇게 식으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결로 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로수가 일부가 이쪽으로 와서 방이 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열할 때 기본적으로 이 벽에 딱 붙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게 뒤편에서 결로가 발생하게 마련이죠. 바싹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이도 충진되어 있고 단열재가 그러니까 판과 판 사이도 충진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이게 단열이 안정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단열재도 묵은 거 충분히 발포가 끝난 거 3개월 정도는 기간이 지난 거 그렇게 사용을 해야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옥상 바닥에다가 이렇게 시공해 놓은 단열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을 때 이게 젖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단열재든 간에 그 젖으면은 단열 성능이 거의 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엉망이 되는 거죠. 이때에 이제 공사하는 방법은 이 위에다가 옥상 지금 현재 바닥 전체에다가 단열재를 쫙 깔고요. 그 위에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수재를 또 보호할 수 있는 뭔가를 또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의 방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방수. 절대로 이 단열재가 새로 설치한 단열재가 젖을 수 없는 그런 방수 공법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은 방수도 완벽하고 단열도 완벽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확장한 부분이 다른 데보다 확장 안 한 데보다 훨씬 더 추운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래 이제 발코니에는 바닥에 한 8cm 정도 되는 두께의 몰탈이나 콘크리트가 있지요. 예. 그 위에다가 타일을 깔고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확장할 때 타일만 걷어내고 그 위에다 열반사 단열재 뭐 6mm짜리나 이런 거 깔고 그렇게 하고 난방을 해 놓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단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추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완벽하니 다 철거해 놔야 됩니다. 상당히 큰 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단열재 좋은 걸로 50mm짜리 최소한 깔고 그 다음에 난방선을 깔아서 이렇게 공사를 해 놔야 완벽하니 해결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주변이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 주변이 단열을 하기가 좀 마땅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이 정도까지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화문이기 때문에 쇠붙이가 밖에 있는 쇠붙이가 그대로 방 안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문틀에 결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완화하고자 이 안에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중문을 설치를 하죠. 그래서 좀 더 완화를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굳이 이거를 해결을 하겠다고 하면은 밖에다가 뭔가를 댄다고 할지 이렇게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단열은 가장 좋은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그 생각을 해보면은요, 내단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이쪽에 단열하면 이 벽을 타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단열재를 두껍게 쌓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또 화재와 관련이 돼요. 과거에 했던 것들이 다 화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을 화재 예방을 위한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할 때는 불에 잘 안 타는 불연이나 준불연 정도는 되는 그런 단열재로 밖으로 감싸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옥상도 마찬가지로, 옥상도 위에다 하면서 단열재가 적지 않도록 하면서 위로 싸서 완벽하게 이렇게 다 싸는, 밖으로 싸는 이런 시스템이 가장 단열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